첫 수업이라서 과제가 없으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앞부분 리뷰를 좀 할 겁니다. 그래서 앞부분 리뷰를 좀 하고 그 다음에 2교시에는 함수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요. 다은이는 전에 지나가면서 한번 하긴 했었는데 우리 2차 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2차 함수를 그려내고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 시간에는 2차 함수 그리고 해석하는 거, 그래서 절대값 그래프 그리는 것까지 좀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 그리는 거 하고 해석하는 거 하면 사실은 부등식까지 한꺼번에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중점적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 제일 먼저 뭐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곱셈 공식하고 인수분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곱셈 공식, 인수분해 이거 이번 시험에도 학교 시험에도 있었죠. 그래서 곱셈 공식하고 인수분해는 같은 겁니다. 곱셈 공식은 이렇게 풀어내는 구조고요. 인수분해는 묶어내는 구조인 겁니다. 같은 이야기를 어느 방면으로 하냐의 차이인 거고 곱해져 있는 걸 풀어내는 건 간단하지만 풀어내져 있는 걸 묶어내는 건 어렵기 때문에 배우는 교육 과정상은 곱셈 공식부터 배우고 형태를 익숙하게 한 다음에 인수분해를 한다. 라고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되게 많은데 필수적으로 외워야 되는 것들만 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요. 이 강의실은 좁아. 자, 그래서요. 첫 번째로는 중등 내용으로 우리 이번에 시험 봤던 내용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완전 제곱식이죠. 그래서 a 뿔마 b의 제곱은 a제곱 뿔마 2ab 플러스 b제곱입니다. 모를 거라고 생각해서 적어드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다시 한 번 더 적어드리는 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풀어내서 이렇게 가는 거를 곱셈 공식. 풀어져 있는 애를 묶어서 곱셈 형태로 바꾸는 걸 인수분해라고 부르는 겁니다. 동전의 앞뒷면 같은 거예요. 그래서 a 더하기 b랑 a 마이너스 b를 곱하면 a제곱 빼기 b제곱 됐고 합차 공식이라고 불렀죠. 여기까지는 중등 내용입니다. 필기하면서 들으세요. 그래서 이 내용까지는 중등에서 알고 있어야 되는 당연한 내용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고등으로 가면은 몇 가지 내용들이 추가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야기로 완전 세제곱식이 추가됩니다. a 뿔마 b의 세제곱이에요. 완전 세제곱이고요. a 세제곱 뿔마 3a 제곱 b 플러스 3ab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b 세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야기로요. a 뿔마 b의 a제곱 마뿔 ab 플러스 b제곱입니다. 그럼 이건 a 세제곱 뿔마 b 세제곱이 되고요. 요건 중요해요. 나중에도 계속 겁니다. 오히려 완전 세제곱식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데 이 친구는 되게 많이 나올 거예요. 이 친구는 나중에 뭐랑도 연결되냐면요. 오메가 문제랑도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세제곱 빼기 세제곱,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은 이후에도 계속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필수적으로 외워야 되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여기까지라고 이야기한 건 이후에도 나온다는 뜻이에요. 근데 학교 시험용으로 알아야 될 친구가 하나 더 있습니다. 물론 많이 알면 많이 할수록 좋은데 학교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걸로 두 가지를 추가할 거고요. 여섯 번째는 조금 더 변형까지 해볼게요.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입니다. 그러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2bc 플러스 2ca가 되는 거죠. 사실 이건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두 번 써서 그냥 직접 전개하셔도 됩니다. 외우면 조금 더 빨리 풀 수 있는 것 뿐이지 전개를 해서 못 찾는 건 아니니까 요거는 굳이 안 외워도 되긴 합니다. 근데 외워놓으면 문제를 풀 때 조금 더 빨리 풀 수 있어서 도움이 될 거고요. 여섯 번째는 반대로 좀 적을게요. 인수분해 형태로 적겠습니다. a 세제곱, b 세제곱, c 세제곱 빼기 3abc입니다. 이건 학교 시험에 이거를 푸는 1학기 중간고사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이 친구는 a 더하기 b 더하기 c 하고 a제곱 b제곱 c제곱 빼기 ab 빼기 bc 빼기 ca로 나옵니다.
그리고요, 이 뒷부분이 변형되는 형태로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뒷부분까지 변형하는 형태까지 아셔야 되거든요. 학교 시험 볼 땐 어쩔 수가 없어요. 요거까지 기억을 하셔서 여기에 뭔 짓을 할 거냐면 2배를 할 거예요. 그럼 원래식하고 똑같아지려면 없던 2를 곱했으니까 여기에 2분의 1을 곱한 다음에 원래랑 똑같겠죠? 그래서 그 2분의 1은 앞에 적고요. A 더하기 B 더하기 C 하고 뒤에 식을 조금 다르게 적어볼게요. 2배를 했으니까 그 2배를 A제곱의 2배니까 A제곱 2개 있죠. 그래서 A제곱, A제곱 이렇게 적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B제곱도 2개니까 B제곱, B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2배 하면 C제곱도 2개라 C제곱, C제곱 이렇게 적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AB도 2개인데 그걸 여기다 마이너스 2AB로 마이너스 BC도 2개인데 그걸 여기다 마이너스 2BC로 마이너스 CA도 2개인데 그걸 여기다 마이너스 2CA로 적어내겠습니다. 됐나요? 됐나요? 야, 이 친구 때문에 잘 안 보이는 건가? 예, 대충 보이네요, 이제. 자, 이렇게 해요. 일부러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사실? 완전 제곱식이죠. 그래서 밑에 줄에 적으시면 이건 사실 2분의 1 A 더하기 B 더하기 C에 바로 치고 A-B의 제곱, B-C의 제곱, C-A의 제곱이 돼요. 그리고 문제를 풀다 보면 익숙하게 아시겠지만 이런 문제를 쓸 때 활용이 됩니다. 뭐냐면 요 6번에 관련해서 A제곱, A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 더하기 C세제곱이 3ABC다 라는 조건을 주어집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 이 친구랑 이 친구가 같다는 거예요. 그럼 같은데 뺐으면 0이죠. 그럼 이거에 의해서 저 식의 6번의 좌변이 0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변이 A 더하기 B 더하기 C에 여기 옆에 있어야 되는데 2분의 1이고요. 지금 이거 적으려는 거예요. 그 다음에 A-B의 제곱, B-C의 제곱, C-A의 제곱 이렇게 나오고요. ABC가 문제에 뭐라고 나오냐면 양수라고만 나오는 거예요. 많이 익숙한 형태로 봤을 겁니다. 문제를 풀어본 적이 있다면. 보통 이 ABC를 양수 또는 양수를 쓸 수 있는 또 다른 문제풀이의 표현 방법으로 삼각형의 세변으로 나옵니다. 삼각형의 세변 ABC에 대해 혹은 양수 ABC에 대해 이 관계를 만족한다.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이냐, ABC는 무슨 관계냐 이런 문제를 많이 물어보고요. 그럼 이게 0인데 양수 3개를 더해서 0이 될 수는 없으니까 이게 0이라는 거죠. 이게 0인데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이려면 이것도 0이고 이것도 0이고 이것도 0이어야 돼요. 그럼 A-B가 0이고 B-C가 0이고 C-A가 0이니까 사실은 무슨 뜻이에요? A는 B는 C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A는 B는 C니까 무슨 삼각형? 삼각형으로 이야기를 하면 정삼각형이다 라는 문제를 굉장히 많이 냅니다. 또는 살짝 변형을 해가지고 이걸 덧셈을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변형하는 것도 있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이 친구를 보시고 그냥 이거구나가 아니고 2배하고 2분의 1을 밖으로 뽑으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변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이건 문제를 많이 풀어야 좀 익숙해지는 영역이긴 한데요. A, B라고 쓰여 있는데 결국엔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본다면 A 자리에 X를 넣고요. B 자리에 2를 넣는다고 생각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그럼 결국 X 플러스 2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X 곱하기 2니까 2X 플러스 4는 X세제곱 플러스 2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변형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A, B가 아니고 여기에 숫자나 문자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생각까지 해주시면 좋겠고요. 최종적으로는 이걸 보시고 어떻게 형태를 좀 맞추는 것까지 생각을 하시면 제일 좋은데 많이 변형돼서 나오는 게 이런 형태거든요. 요건데 보세요.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은 한 번만 더 적을게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더하기 2AB, 2BC, 2CA가 되는데 만약에
A 자리엔 그대로 A인데 B 자리에 마이너스 B를 넣고요. C 자리에 마이너스 C를 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A 자리에 B 자리에 C 자리에 이렇게 넣으면 A 더하기 마이너스 B니까 그냥 마이너스 B 더하기 마이너스 C니까 마이너스 C의 제곱이 되겠죠. 그럼 이건 A 제곱 자리에는 그대로 A 넣었으니까 A 제곱이고요. 사실 B 자리에는 마이너스 B를 넣어서 마이너스 B의 제곱인데 이건 정리하면 무조건 뭐예요? B 제곱이죠. 그 다음에 C 자리에도 마이너스 C를 넣으면 마이너스 C의 제곱인데 실제로는 그냥 C 제곱이죠. 보기에는. 여기에 B 자리에 마이너스 B, C 자리에 마이너스 C, 마이너스 C를 넣는다고 생각하면 마이너스 2AB 플러스, 여기 마마니까 플러스 2BC, 여기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CA가 된다고요.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요. 이거를 외우고 있는 상태에서 부호가 살짝 바뀌어 있는 친구들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는 이 친구들 대신에 음수배한 친구들을 적절히 넣어서까지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나요? 네, 여기까지고 이건 뭐 말씀은 이렇게 드리긴 했는데 사실은 그냥 많이 풀면 풀리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친구 중에 1번부터 4번까지는 시험 끝나고도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실제 학교 시험을 볼 때는 6번, 그리고 6번이 변형되는 형태까지 기억을 하고 시험을 보셔야 됩니다. 그럼 안 외워지죠, 사실. 문제를 이건 자주 풀어야 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놓고 문제를 풀다가 이런 형태를 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 찾아보면서 푸는 겁니다. 시험 볼 때 어쩔 수 없지만 문제 풀 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어디다 적어놓고 붙여놓고 매번 찾아보면서 푸세요. 그래서 눈에 익고 손에 익다 보면은 나중에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이야기인 곱셈 공식과 인수분해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넘어가면 혹시 두 번째 무슨 내용 배운지 기억나나요? 이거 다음에 배운 거? 대답이 없군요. 3학년들은 다 대답이 없어요. 인수분해 다음, 곱셈 공식 다음에 배웠었던 건 뭐냐면 바로 항등식에 대해서 배웁니다. 항등식이 뭔가요? 여기는 이름에서 그 의미가 있죠. 항등식은 항상 등호를 만족시키는 식입니다. 그래서 항등식은 항상 등호를 만족시키는 식이에요. 그래서 항등식인 거죠. 등호를 늘 만족시키는 식이 항등식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0 곱하기 미지수는 0 또는 0x는 0꼴 이렇죠.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항등식의 구조가 되고요. 항등식의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표현 방법으로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성립한다. 이게 제일 많이 쓰이는 표현이죠. 그 외에도 뭐 몇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 늘 성립한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있고요. 항등식 문제의 기본적인 해법이요. 해법이 무슨 뜻이에요? 풀이 방법이죠. 항등식의 해법은 첫 번째, 싹 다 전개해서 개수를 비교하는, 사실은 0x는 0꼴을 만드는 개수 비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항등식은 아무거나 넣어도 성립한다니까 적절한 값을 넣어서 원하는 값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수치, 적절한 숫자를 넣어서 문제를 푸는 수치 대입법이라든지,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직접 나눈다라는 개념까지도 있습니다. 이게 항등식 문제를 푸는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그럼 뭐 내용 자체는 이걸로 끝나요. 이걸로 끝나서 뭐 적절하게 1이나 0이나 마이너스 1을 넣는 이야기를 많이 씁니다. 그럼 사실 항등식을 왜 배우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면, 항등식을 뭘 하려고 배우냐면 바로 이걸 하려고 배우는 겁니다. 뭐냐면요, 나머지 정리를 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곱셈 공식 배우고요, 항등식 배운 다음에 나머지 정리 배우고 그 다음에
인수 정리를 통해서 인수분해까지 가는 겁니다. 흐름이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등식을 항등식으로만 끝내시지 말고 나머지 정리까지 가셔야 됩니다. 그럼 나머지 정리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정확히 나머지 정리는 식을 나눌 때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식을 나눌 때의 이야기인데 식 말고요. 뭐의 나눗셈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냐면 우선 수의 나눗셈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해볼게요. 정확히는 자연수죠, 자연수. 자연수의 나눗셈에 대해서 한 번만 이야기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13을 4로 나눈다 라고 할 거예요. 그럼 우리 할 수 있죠? 13 한 다음에 이렇게 쓰고 4 써요. 그래서 1 안에 4가 안 들어가니까 다음 자리까지 옮기죠. 그래서 13 안에 4가 몇 번 들어가나 봤더니 3번 들어가서 12 하고 뺀 다음에 1 나오면 나머지 1이다. 이렇게 했고요. 검산식으로 적는다면 이걸 검산식으로 적는다면 13은 4로 나누면 몫이 3이고 나머지가 1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맞죠? 됐죠? 그러면 조금만 다르게 생각해 볼게요. 13은 4 곱하기 2 더하기 5 해도 등호는 만족합니다. 그죠? 등호는 만족해요. 또는 13은 4 곱하기 4 더하기 마이너스 3 해도 등호는 성립합니다. 근데 우리 검산식 쓰세요 할 때 이렇게나 이렇게 안 써요. 이유가 뭔가요? 이유가 뭔가요? 이렇게는 검산식이 맞는데 이건 등호가 성립하는 식이긴 하지만 검산식이라고 부르진 않았죠. 이유가 뭐냐면 나머지에 대한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머지는요. 수의 나눗셈에서 나머지는 0보다는 크거나 같은데 나누는 수보다는 작아야 된다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럼 얘는 나누는 수보다 크기 때문에 안 되고요. 얘는 0보다 작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등호는 성립하지만 검산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요 개념을 우리는 요 개념을 어디다 쓸 거냐면 식의 나눗셈에서 쓸 겁니다. 식의 나눗셈으로 넘어가서요.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5 이걸 뭘로 나눌 거냐면 x 마이너스 1로 나눌 거예요. 그렇죠? 똑같은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4랑 1 중에 누가 큰지 작은지를 알 수 있어요. 그죠? 근데 x 마이너스 1하고 x 세제곱 중엔 누가 큰지 작은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x세제곱하고 x 마이너스 1 중에 누가 큰가요? 몰라요. 왜냐하면 x값에 따라 바뀝니다. 0 집어넣으면 얘가 더 큰 값인데 1 집어넣으면 얘가 더 크네요. 근데 마이너스 3 정도를 집어넣으면 이건 마이너스 27인데 이건 마이너스 4잖아요. 얘가 더 크죠. 그러니까 미지수가 들어있는 식형태, 우리 다항식 형태에서는 대소라는 개념이 불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소관계를 비교하기는 어려워요. 그럼 우리 이 대소관계를 비교할 때 뭘 가지고 비교를 할 거냐면 바로 차수라는 개념을 가지고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 몇 차예요? 1차죠? 3차죠? 차수가 더 높은 거예요. 그럼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얘처럼요. 우리 해서 안에 몇 번 들어가는지 해서 줄여나가는 게 목적이었죠. 얘도 마찬가지로 줄여나가요. 빼서 3차를 없애줘야 된다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2차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를 빼준다고요. 그럼 3차였던 친구가 사라지면서 2차만 남겠죠. 작아졌다고 보는 거예요, 차수가. 됐죠? 그럼 아직도 2차고 1차예요. 그럼 여기에 곱해서 얘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마이너스 x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한 다음에 빼주면 다시 차수가 줄어들면서 5만 남네요. 상수만 남았어요. 차수로는 몇 차인가요? 차수 몇 차예요? 차수는 미지수가 곱해진 횟수입니다. 5만 있어요. 미지수 없죠? 이거 차수로는 0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더 이상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가 5가 됩니다. 그럼 처럼 검산식 한번 적어볼까요? 검산식 적는다면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5를 무엇으로 나눌 거냐면 x 마이너스 1로 나눠요. 그러면 시 x제곱 마이너스 x고요. 나머지가 5가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여기서 아까 전에 수의 나눗셈에서 나머지는 0과 나누는 수 사이에 있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크기 비교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 나머지 있죠. 이 나머지의 무엇이냐면 차수가 나누는 식의 차수에 비해서 어때야 되는 거예요? 작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나머지 정리에서 첫 번째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검산식을 쓸 때 나누는 식보다 나머지의 차수가 작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저 항등식 파트를 안 지워놨습니다. 여기 보면 좌변 13이죠. 우변도 이거 정리하면 13이에요. 맞죠? 여기도요.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5 이거고요. 이거 전개해서 정리해도 얘랑 똑같은 식 나옵니다. 그럼 좌변하고 우변이 똑같은 식이죠. 무슨 식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검산식 형태가 사실은. 항등식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항등식의 문제풀이 방법 뭐라고요? 개수 비교, 수치 대입, 직접 나눈다라고요. 그래서 항등식의 문제풀이 방법 중에 직접 나눈다의 개념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문제에서 만약에 여기를 나머지로 놓고 나머지를 물어봤다면 x에 적절한 숫자를 넣어서 이 부분을 날리는 방법인 수치 대입을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싹 다 전개해서 정리하는 개수 비교를 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건 문제의 구조에 따라서 취사 선택해서 합니다. 마지막엔 뭐까지도 하냐면요. 직접 나눈다는 이야기까지도 합니다. 어렵게 나오면 문제들을 저 해법을 섞어서 풉니다. 여기까지가 나머지 정리에 대한 기본적인 접근이에요. 그럼 나머지 정리를 연결해서 인수 정리까지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정리와 동시에 인수 정리까지. 자, 저 개념으로요. 어떤 fx를 x-a로 나눠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몫이 생깁니다. qx가 생길 거고요. 1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진 그거보다 차수가 무조건 낮아야 돼요. 1차보다 차수가 낮으면 뭐밖에 없어요? 상수인 r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2차로 나눴으면 r이 아니고 rx로 표현해요. 왜냐하면 1차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 지금 항등식이라고요. 항등식. x에 적절한 수를 넣어서 r만 남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x에 a를 대입하면 된다는 거죠. x에 a를 대입하면 fa는 모든 x에 a를 집어넣어야 돼요. 0 곱하기 qa 더하기 r이 되면서 이게 사라져서 나머지가 사실은 fa라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이걸 통해서 반대로 인수정리를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어떤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의 인수가 궁금한 거야. 얘는 인수가 뭐가 있을까가 궁금한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F1 했더니 x에 1 넣었더니 0이 됐어. 그럼 그걸 이 이야기에 적용해 본다면 반대로 적용하면 fx는 x-1로 나누면 몫이 있고요. 나머지가 0이라는 이야기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a 자리에 1을 넣었더니 나머지가 0이 나왔대잖아요. 그럼 이렇게 놓고 보면 더하기 0은 의미가 없죠. 더하기 0은 의미가 없으니까 지우고 이 부분만 생각하면 마치 fx가 땡땡땡 곱하기 땡땡땡 형태로 되어 있으면서 뭐처럼 되는 거예요? 인수분해한 것처럼 된다는 거죠. 요게
인수를 찾아냈기 때문에 인수정리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뭐냐면 너무 좀 뜬금없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적절한 값을 대입해서 0 되는 걸 찾으면 인수를 찾을 수 있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럼 이 적절한 값은 어디서 오냐인데 요건 좀 더 뒤에 이야기하겠지만 저 적절한 값은 최고차의 개수 분의 상수 이 친구의 절대값을 씌우고요. 그 친구의 약수를 구한 다음에 뿔말을 붙입니다. 이걸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거까지 이야기하려면 3차 방정식의 근각계수의 관계 이야기를 할 때 다시 한번 드릴 거고요. 이걸 통해서 이 값을 대입하셔서 함수값이 0이 되는 걸 찾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반대로 인수를 찾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인수정리예요. 됐습니까? 그럼 우리가 사실 왜 인수정리를 배우고 있냐면요.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이야기의 흐름이 곱셈 공식을 통해서 형태를 익숙하게 보고 나서요.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를 통해서 인수정리까지 와서 인수분해하는 방법을 배운 겁니다. 그러면 인수분해 이걸 하려고 하는 거고 인수분해를 통해서 결국 목표로 하는 게 바로 방정식에 대한 내용인 거예요. 방정식의 해법과 의미입니다. 이거를 해석해내려고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방정식이 뭘까요? 방정식의 의미요. 방정식. 방정식은 두 가지 요소가 있을 때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미지수와 등호가 있을 때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그 미지수가 어릴 때는 x긴 한데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x 말고 y가 나오기도 하고 k가 나오기도 하고 a가 나오기도 하죠. 그래서 미지수와 등호만 있으면 무조건 방정식이고요. 미지수가 하나일 필요 없어요. 여러 개여도 됩니다. 그게 기본적인 방정식이고요. 그럼 방정식의 근은 뭘까요? 뭘 보고 방정식의 근이라고 할까요? 바로 이 두 가지를 만족시키는 구조로 미지수에 대입하여 등호를 만족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그 친구는 우리 뭐라고 부른다고요? 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보자. x 플러스 1은 3. 물어보죠. 방정식인가요? 다르게 물어볼까요? 미지수랑 등호가 있나요? 있죠. 방정식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걸 푸는 방법을 배우긴 했어요. 이항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푸는 겁니다. 근데 그건 푸는 방법, 바로 뭐예요? 해법인 거고요. 해법인 거고. 의미는 x에 2를 집어넣으면 이 식이 성립하나요? 등호를 만족하나요? 하죠? 그래서 x는 2가 바로 근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개념을 확장할게요. 방정식인가요? 방정식인가요? 맞습니다. 미지수는 두 개여도 돼요. 어쨌든 미지수가 있고 등호가 있으니까 방정식이에요. 그럼 우리 x에 1 넣고 y에 2 넣으면 식이 성립하나요? 성립하죠? 그러면 이게 바로 뭐라고요? 근인 거예요. 근입니다. 미지수에 넣어서 성립하면 근이에요. 근데 위의 친구는 근이 하나밖에 없는데 x에 0 넣고 y에 3 넣으면 역시 만족하나요? 하죠. 근이 여러 개일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근이 없는 형태의 방정식들도 있습니다. 미지수 있고 등호인데 만족시키는 x값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이렇게 본다면 근이 되게 많겠죠? 그럼 이걸 x는 1, y는 2 이렇게 적어도 되는데 이렇게 적어도 됩니다. 우리 이런 거 보고 뭐라고 불렀냐면 순서쌍이라고 불렀어요. x, y 순서쌍 형태로 해서 이렇게 적으셔도 돼요. 이렇게 적으면 조금 더 보기가 좋겠네요. 그리고 이걸 푸는 방법이요.
해법이라고 합니다. 푸는 방법은 보통 우리 뭐 했냐면 이항을 했고요. 이항했죠. 그 다음에 오늘 저 배운 인수분해를 합니다. 인수분해를 하면 차수가 낮아지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기 위해서 인수분해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방정식 이야기 다음에 무슨 이야기를 할 거냐면 함수 이야기를 할 겁니다. 원래 함수의 조금 더 디테일한 의미는 공수 2에서 배웠는데 지금은 아주 간단한 이야기만 할게요. 함수는 들어오는 값, 나오는 값 둘 사이의 관계, 이게 기본적인 접근입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값, 나오는 값, 그리고 둘 사이의 관계, 이 세 가지가 기본적인 접근입니다. 그래서 공수 2에서 배우지만 들어오는 값을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정의역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리고 그 정의역을 일반적으로 미지수 x로 많이 설정을 하고요. 나오는 값을 치역이라고 하고 일반적으로 y로 설정합니다. 그리고 둘 사이의 관계를 좀 좁은 의미의 함수라고 하고 f라는 기호를 쓰죠. 그래서 이렇게 볼게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 이게 함수예요. 그럼 이건 무슨 뜻이냐면 들어온 친구의 음수배한 다음에 3을 더해서 내보내세요 라는 뜻입니다. 어떤 친구의 입력값이 있으면 원하는 대로 프로세스를 하고 내보내는 모든 구조를 함수라고 불러요. 사실은. 알겠습니까? 함수는 수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들어오는 값을 어떻게 처리를 해서 내보낸다를 넓은 의미로 함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수에서는 우리 지금 배우는 거에선 들어오는 친구의 음수배한 다음에 3을 더해서 내보낸다. 그렇게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그럼 x에 1 집어넣으면 y값 얼마 나오나요? x에 1 집어넣으면 y값 얼마 나와요? 2 나오죠? x에 0 집어넣으면 y값 얼마 나와요? 3 나오죠. 그럼 이걸 순서쌍으로 표현하면 1,2랑 0,3입니다. 얘랑 똑같네요. 그럼 좀 다르게 이야기해 볼까요? 이 친구는 미지수랑 등호가 있나요? 맞나요? 미지수랑 등호 있나요, 이 친구에? 벌써 집중력을 잃으면 안 돼요. 자, 이 친구는 미지수랑 등호 있나요? 있죠. 방정식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근데 들어오는 값과 나오는 값 그리고 관계로 정리를 해낸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앉아있죠? 근데 집에 가면 딸이죠. 같은 이야기인데 어느 방면으로 해석하냐의 차이만 있는 것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듣고 머릿속에 이게 있으면 좋겠어요. 이제부터 방정식과 함수는 같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석을 하냐의 차이만 있는 것뿐입니다. 됐나요? 그럼 그래프까지요. 이 순서쌍들을 일일이 찍어냅니다. 1,2, 0,3 그리고 여기에 x의 2분의 1 넣으면 또 얼마 나오죠? 2분의 3 넣으면 또 얼마 나오죠? 그래서 그 순서쌍들을 좌표 평면상에 일일이 다 찍어요. 그럼 일일이 다 찍으면 점이 되게 많겠죠? 이 점이 모여서 뭐가 되나요? 선이 되고요. 우린 그걸 그래프라고 불렀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 세 개가 방정식, 함수, 그래프 같은 거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방정식과 함수와 그래프는 모두 같은 겁니다. 그걸 미지수와 등호 관계로 표현했냐, 들어오는 나오는 값 관계로 표현했냐, 좌표 평면상에 점을 찍어서 표현했냐의 차이인 것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걸 보고 이걸 그려내실 수 있어야 되고요. 반대로 그려져 있는 걸 보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방정식과 함수와 그래프 세 개는 같은 겁니다. 형태만 다를 뿐이지 의미가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래프를 보시고 그림이네가 아니고 어떤 걸 표현하고 있는 x와 y 사이 어떤 관계를 표현하고 있는 거구나, 혹은 어떤 방정식을 변형시킨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방정식 중에서 우리 뒤에 배우긴 하지만 중학교 2학년 때인가 또 배워요. 뭐냐면 연립방정식이요. 자, 그럼 똑같이 물어보죠. 방정식은 미지수랑 등호가 있는 게 방정식입니다. 그럼 연립방정식은 뭘 보고 연립방정식이라고 하나요? 연립이 무슨 뜻인가요? 연립은 연속으로 세운다는 뜻입니다. 세운다. 그 세울 입자를 한자로 쓴 거고요. 세운다의 의미인 그 입자를 한자로 쓴 거고요. 연립 방정식. 우린 식을 쓴다라고 하기도 하지만 식을 세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방정식인데 연속으로 세운 거예요. 다시 말하면 두 개 이상의 방정식을 표현하는 게 연립 방정식입니다. 그럼 아까 전에 적은 x 더하기 y는 3 방정식이에요. 그죠? 근데 이번엔 x 마이너스 y는 3 이렇게 적어도 방정식입니다. 방정식 두 개를 연속으로 썼어요. 이게 바로 연립방정식인 겁니다. 그럼 연립방정식의 근은 뭘까요? 아까 방정식의 근은 뭐였었냐면 미지수에 넣어서 등호를 만족시키는 값이었어요. 그럼 연립방정식의 근은 뭐냐면요. 이거에도 근이면서 이거에도 근인 거를 연립방정식의 근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그게 바로 뭐예요? 모든 방정식의 공통근이에요. 구하는 방법 말고요. 의미예요. 이거 우리 구하는 방법으로 어떻게 구했어요? 가감법이나 대입법을 썼죠. 방법이에요. 해법이에요. 해법 말고 지금 이야기 드리는 건 의미입니다. 의미. 자, 아까 전에 이거의 근을 순서상으로 표현할 수 있었어요. 몇 개 적어볼게요. 0,3 있고요. 1,2 있고요. 2,1 있고요. 3,0 있어요. 되게 많죠? 그 다음에 이것도 방정식의 근이 있어요. 0,-3 있고요. 1,-2 있고요. 2,-1 있고요. 3,0 있고요. 되게 많아요. 맞죠? 그럼 보세요. 이 친구와 이 친구의 되게 많은 근 중에서 공통인 근은 얘 있네요. 다시 말하면 이 식에도 x에 3 넣고 y에 0 넣으면 식이 성립하지만 이 식에도 x에 3 넣으면 y에 0 넣고 x에 3 넣고 y에 0 넣으면 식이 성립한다고요. 그럼 이 방정식의 공통근이 뭐라고요? 근이 x3, y0이에요. 구하는 방법은 가감법이나 대입법으로 하지만 의미 자체는 이런 의미라고요. 그럼 아까 전에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죠? 방정식, 함수, 그래프는 같은 거라고요. 그럼 이 이야기를 함수로 바꿔보죠. 함수로 바꾸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라는 친구랑 y는 x 마이너스 3이라는 친구가 있는 거죠. 이거를 y는 꼴로 바꿔서 함수로만 바꿔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이야기라고요. 형태만 바꿨을 뿐인 겁니다. 자, 그러면 똑같이 여기 3 넣으면 y값 0 나오죠. 여기 3 넣으면 y값 0 나오죠. 그죠? 그래서 성립해요. 그럼 하나 더요. 그래프로 그려보죠. 그래프요. 그러면 이거 그래프 그리면 어떻게 생겨요? 그래프 그리는 방법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니까 여기 3 있고 여기 3 있는 이런 친구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친구 그림 그리면 어떻게 돼요? x절편, y절편 마이너스 3이고 x절편 3인 이렇게 생긴 친구죠. 그죠?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이거에 해당하는 근들이에요.
이거에 해당하는 근들이에요. 근데 우리 연립방정식의 근은 뭐라고요? 이거의 근이면서 이거의 근이라고요. 그림으로 이야기하면 여기 위에 점이면서 여기 위에 점이어야 된다고요. 교점입니다. 그럼 연립방정식의 근, 모든 방정식의 공통근이라는 게 그래프상에서는 교점이 됩니다. 교점이 여러 개라면 연립방정식의 근이 여러 개인 거예요. 교점이 없다면 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연립방정식의 근은 그래프상의 교점이고요. 그래프와 방정식과 함수는 모두 같은 걸 의미한다는 겁니다. 형태만 다를 뿐이지 같은 걸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제일 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얘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오늘 진도를 짧게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x 플러스 3은 0. 방정식은 맞거든요. 함수가 되긴 어려워요. 맞죠? 왜요? y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반대로 생각할 거예요. 어떻게 반대로 생각할 거냐면 두 방정식을 연립해서 결과가 이게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방정식의 문제를 푸는 방법 중에 대입법 있죠? 대입법을 사용했더니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해서 y는 x 플러스 3과 y는 0을 연립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거 두 개 연립하면 우리 문제풀이 방법으로 대입법 하면 여기다 0 집어넣으면 되죠. 그럼 얘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방정식을 보고 억지로 이렇게 함수로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그림 그려볼게요. 간단하게. y는 x 플러스 3이니까 여기 3이 있고 여기 마이너스 3이 있는 이런 친구죠. 그 다음에 y는 0이에요. y는 0. 이거 그래서 공수2까지 한 바퀴 돌고 나면 더 많이 도움이 돼요. y는 0은 식으로 표현하면 y는 0은 요거죠. 뭐예요? x축입니다. x축. 그럼 얘랑 얘 연립방정식의 근, 이거 구한 마이너스 3이죠? 그 마이너스 3이 의미하는 게 이 교점의 x좌표로 의미한다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럼 하나만 더요. x 플러스 3은 0을 살짝 바꾸면 x는 마이너스 3이죠. 같은 이야기예요. 형태만 바꿨을 뿐이지. 그럼 이걸 보고 이렇게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요? y는 x랑 y는 마이너스 3을 연립했다고 생각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되겠죠? 그림 그려보죠. y는 x 어떻게 생겨요? 이렇게 생기죠.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3 어떻게 생겨요? 이렇게 생깁니다. 이 친구예요. 그럼 둘의 교점의 x좌표가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3이라고. 아니요, 옆 강의실 가야 돼요. 잠깐만 기다리자. 이렇게라고요. 그럼 같은 이야기인데 어떤 그래프를 그려서 해석하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문제의 x축 내용으로 해석하는 게 편하면 이쪽으로, 문제의 y는 x에 관련해서 해석하는 게 편하면 이쪽으로. 또는요, 이걸 문제의 유형에 맞춰서 이 식을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죠. x 플러스 1은 마이너스 2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문제에 만약에 x 플러스 1이라는, 즉 y는 x 플러스 1과 y는 마이너스 2 중에 무언가 하나를 이용해야 된다면 이쪽으로 가도 되겠죠. 그럼 똑같은 이야기인데 x 플러스 1이면 여기 마이너스 1하고 1 있고 이렇게 생긴 그래프랑 y는 마이너스 2면 이 밑에 있어요. 근데 이 둘의 교점이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3이라고. 다 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심지어 x를 두 개로 쪼개도 됩니다.
이걸 뭘로 쪼개도 되냐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3하고요. 이거 이쪽으로 넘겨서 마이너스 2x를 해준, 마이너스 3x를 한 거니까 마이너스 3x. 이렇게 해서 이 두 개의 그래프의 교점으로 하셔도 돼요. 뭐로 하느냐는 건 문제에 따라 다 다릅니다. 문제에 따라 다 다른 거라서 어떻게 쪼개냐는 좀씩 다른 거고요. 결국 선생님이 드리고 싶은 말, 메인 핵심은 아까 적었다가 지웠지만 모든 이야기는 방정식하고요. 함수랑요. 그래프는 연결된 겁니다. 심지어 연결이 안 된 것처럼 생기는 방정식도 사실은 연립방정식의 개념을 이용하면 연결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모든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이것만 제대로 알면 공수원은 사실은 끝납니다. 알겠죠? 10분 쉬었다가 오늘 내용을 해보겠습니다. 쉬세요.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그림을 좀 디테일하게 그릴 거고요. 오늘 할 거는 2차 함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 내용 자체는 중3 때 처음 나왔죠. 중3 때 처음 나왔고요. 요거를 위해서 우리 암기하고 있어야 되는 게 있어요. 공통수학 2에 있는 내용인데 외는 없이 현재는 그냥 암기하겠습니다. 그래서 X축으로 P만큼, 그 다음에 Y축으로 Q만큼 무엇 할 거냐면요. 평행 이동할 겁니다. 평행 이동하면요. 모든 X 자리에 X-P를 넣고요. 모든 Y 자리에 Y-Q를 집어넣을 겁니다. 이거는 공수2에서 배우는 거니까 외보다는 그냥 외울 거고요. 그 다음에 X축 대칭하는 경우, 그리고 Y축 대칭, 원점 대칭, 그 다음에 Y는 X에 대해 대칭하는 거랑,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을 하게 되면요. X축 대칭하면 모든 Y 자리에 마이너스 Y, Y축 대칭하면 모든 X 자리에 마이너스 X, 원점 대칭은 모든 X 자리에 마이너스 X, 모든 Y 자리에 마이너스 Y. 그 다음에 Y는 X에 대해 대칭 이동하면 X 자리에 Y 집어넣으시면 되고요. Y 자리에 X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X 자리에 마이너스 Y, 그 다음에 Y 자리에는 마이너스 X를 집어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외 없이 그냥 외우겠습니다. 지금은 그냥 외워서 활용하는데 집중을 하도록 하고요. 모든 함수는 기본형부터 배웁니다. 기본형부터 배우고 기본형을 평행 이동한 형태에 대해서 배우고 그걸 전개하는 형태에 대해서 배웁니다. 자, 그래서 2차 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 기본형은요, 다른 친구 하나도 없이 y는 ax 제곱 이렇게 쓰는 게 가장 기본적인 형태죠. 그래서 y는 ax 제곱하면 첫 번째 a의 값이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 그래프의 개형이 달라졌습니다. a가 양수라면 아래로 볼록하고요. a가 음수라면 위로 볼록합니다. 됐죠? 이거는 그래프를 직접 찍어보니까 그렇게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친구는요. 꼭지점이 존재해요. 자, 그럼 꼭지점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꼭지점이 뭔지 알아야겠죠. 뭘 보고 꼭지점이라고 하냐면요. 여기에요. 물론 여기인데 이렇게 하면 꼭지점에 대한 설명이 안 되죠. 꼭지점은 뭐냐면 그래프가 증가하다가 감소 또는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점을 우리는 꼭지점이라고 부릅니다. 즉 그래프의 증감의 양음이 변하는 순간을 꼭지점이라고 하고요. 보시면 오른쪽으로 갈수록 내려가요. 감소하다가 여기를 지나는 순간부터 다시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꼭지점인 거예요. 그럼 나중에 좀 다른 이야기지만 이렇게 생긴 도형도 배웁니다. 이과 가면 배울 거예요. 그럼 여기 봐요.
여기 봐요. 그래프가 이쪽으로 갈수록 감소하고 있죠. 그죠? 근데 여기를 지나면서 이쪽으로 갈수록 증가하고 있죠. 증가 감소가 변하죠. 여기도 꼭지점이라고 부릅니다. 알겠죠? 네, 나중에 배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증가하다가 이 순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여기가 꼭지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긴 친구라면 꼭지점은 A 값에 관계없이 무조건 0,0입니다. 그 다음에 이 친구는요. 대칭축을 가집니다. 이 친구를 중심으로 좌우 대칭이거든요. 어디를 중심으로 좌우가 대칭이냐면 Y축을 중심으로 좌우가 대칭이고요. Y축을 식으로 표현하면 X는 0인데 사실 이 0이 어디서 온 거냐면 꼭지점의 X좌표가 온 겁니다. 그래서 꼭지점의 X좌표를 중심으로, 즉 꼭지점을 기준으로 수직인 선을 그었을 때 좌우가 대칭이라는 겁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A의 절대값이 클수록 양일 수도 있고 음일 수도 있어서 나눈 겁니다. 클수록 그래프의 폭이 좁아집니다. 이게 기본적인 특징입니다. 암기를 하고 계셔야 돼요. 2차 함수든 어떤 함수든 특징은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됐고요. 그럼 이 기본형을 X축으로 P만큼, 그 다음에 Y축으로 Q만큼 평행 이동할 거예요. 그럼 우린 이렇게 기본적인 친구를 평행 이동한 걸 보고 뭐라고 부르냐면 표준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모든 그래프에서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 이동했으니까 모든 X 자리에는 X-P를 넣을 거고요. 모든 Y 자리에는 Y-Q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럼 사실 이 친구는 A 곱하기 X 곱하기 X인 거죠. 그래서 여기도 X-P, 여기도 X-P를 넣을 거고요. 여기엔 Y-Q를 넣는 겁니다. 그럼 식이 Y-Q는 A는 그대로 두고요. X-P, X-P가 되는 거죠. 그럼 이걸 우린 간단히 뭐라고 적으면 되겠어요? 이 마이너스 Q는 이쪽으로 넘기고요. X-P 곱하기 X-P는 X-P의 제곱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식이 Y는 A에 X-P의 제곱 더하기 Q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친구는 사실 뭐라고요? 얘를 X축으로 P, Y축으로 Q만큼 평행 이동한 거라고요. 그럼 이 그림은 여기가 0,0이었죠? 그리고 여기가 0,0인 이런 그래프였는데 PQ가 양일지 음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임의로 그려서요. 나머지 특징은 그대로고 이동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어딘가 P, Q가 있고 아래로 볼록한 건 그대로라는 거죠. 여기 어딘가 P, Q가 있고요. 위로 볼록인 건 그대로인 겁니다. PQ가 양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원래 꼭지점이 몇 콤마 몇이었었냐면 0,0이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X축으로 P, Y축으로 Q만큼 평행 이동해서 이렇게 이동돼 버렸으니까 꼭지점의 좌표는 P, Q가 됩니다. 그럼 세 번째는요. 대칭축 있었죠? 아까 대칭축은 어디를 중심으로 좌우가 대칭이라고 그랬어요? 꼭지점의 X좌표. 여기를 중심으로 좌우가 대칭인 겁니다. 여기를 중심으로 좌우가 대칭이에요. 그래서 대칭축은 X는 P가 되고요. 이 P는 어디서 온다고요? 여기서 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폭에 대한 내용이고요. 폭은 평행 이동한다고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굳이 적어주지는 않겠습니다.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표준형 이야기죠. 그럼 저 표준형을 싹 다 전개해서 정리합니다. 누구를요? Y는 A, X-P의 제곱 플러스 Q를 전개하고요. 동류항 정리를 할 겁니다. 그럼 이거 식이 뭐가 되냐면
ax제곱 마이너스 2apx 플러스 ap제곱 더하기 q가 돼요. 근데 우린 이걸 어떻게 적을 거냐면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로 적어서 정리를 해버린다는 거죠. 그럼 우린 이런 형태를 보고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싹 다 전개해서 정리하는 이런 형태를 일반형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라지 A가 양이냐 음이냐에 따라 아래로 볼록이냐 위로 볼록이냐가 결정될 거고요. 꼭지점의 x좌표가 뭐냐에 따라서 꼭지점의 x좌표와 대칭축의 이야기를 결정지을 수 있을 겁니다. 됐죠? 됐죠? 여기까지? 근데 여긴 썼으니까 지울게요. 조금만 다르게 생각해 볼까요? 1교시에 배운 내용하고 연결을 좀 해볼게요. 1교시 배운 내용하고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 함수인가요? 방정식인가요? 방정식이죠. 함수는 아니에요. y는 꼴이 없으니까요. 그럼 아까 이거 어떻게 해석하자고 그랬죠? 어떻게 하면 함수로 이야기할 수 있다고 그랬죠?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와 y는 0. 이 두 개를 연립했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럼 얘가 뭐예요? x축이에요. y는요. 얘가 뭐예요? 쟤네요. 맞습니까? 그럼 사실 우리가 원하고 있는 건 뭐냐면 x축과 이차함수의 교점이 사실은 이렇게 생긴 2차 방정식의 근과 같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우리 이 2차 방정식에 대해서 근을 구할 때 인수분해 말고 뭘 이용할 수 있었나요? 근의 공식 쓸 수 있었죠. 그죠? 그럼 근의 공식 쓸 때 유도 과정 혹시 기억납니까? 근의 공식 어떻게 유도했었는지 기억나요? 완전제곱식 만들었습니다. x에 대한 완전제곱식 만들어서 싹 다 넘겨서 정리를 한 거였었어요.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이거 중3 내용에서 하고 고1 내용에서는 안 나와요. 그냥 당연히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여러분 이번 기말고사 내용에 이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완전제곱식 만드는 거 보여드리면 여기까지만 a로 묶어서요. x제곱 플러스 a분의 bx 이걸 만드시고요. 완전제곱식 만들기 위해서는 x에 이렇게 만든 상태에선 x의 개수의 절반의 제곱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요, 요 c는 넘길 거예요. 마이너스 c예요. 그리고 없던 애를 더했잖아요. 그러면 우변에도 똑같이 더해 주셔야 됩니다. 우변에도 똑같이 더해 주셔야 되는데 이게 얘도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결국은 뭐가 되냐면 4a분의 b제곱이 됩니다. 정리만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좌변은 a로 묶고요. x 플러스 2a분의 b의 전체 제곱이 됩니다. 그리고 우변은요, 정리를 통분해서 정리하면 4a분의 마이너스 4ac 더하기 b제곱이에요. 아이고, 순서를 좀 바꿔볼까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됩니다. 자, 그럼 a로 양변을 나눠서요. x 더하기 2a분의 b의 제곱은 a로 나눠요. 4a 제곱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고요. 우리가 점점 알고 있는 형태에 익숙해지죠? 제곱했는데 땡땡땡이 나왔다는 건 안에 있는 친구는 뿔마 얘 루트 씌운 겁니다. 그래서 x 더하기 2a분의 b는요. 뿔마 루트 4a 제곱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고요. 루트를 따로따로 씌워도 돼요. 그럼 4a 제곱의 루트 씌우면 뿔마 2a분의 이건 루트 없죠.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죠. 그럼 우리 x만 남길 거예요. 결국 x에 넣어서 성립하는 근을 찾는 거니까
넘기면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2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됩니다. 그럼 통분돼 있으니까 정리하면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됐습니까? 근해 공식 이래서 나온 거예요. 그럼 우리 근해 공식 왜 갑자기 하고 있었나요? 무슨 이야기에서 출발했어요? 2차 함수가 사실은 2차 방정식에 대한 내용으로 해석이 된다고. 그럼 만약에 얘가 실근을 가져서 두 개의 근이 있어요. 두 개의 근이. 그러면 그 두 개의 근은 사실 요 2차 함수와 x축과의 무엇이라고요? 교점인 거예요. x축 이렇게 있어요. y축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함수를 그려봤더니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럼 얘는 함수니까 식으로 y는 지금으로선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고요. 그럼 이 두 개의 교점을 구한 게 얘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왼쪽에 있죠? 왼쪽에 있으니까 당연히 이 친구 중에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고요. 그럼 여기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요. 됐나요? 근데 아까 2차 함수는 어디를 중심으로 좌우가 대칭이라고 그랬죠? 꼭지점이요. 그럼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겠네요. 맞죠? 그럼 우리 이 친구의 좌표를 구하는 방법은 얘의 x좌표와 얘의 x좌표를 더해서 반으로 나누면 되잖아요. 중점을 구하는 방법. 그럼 우리 이 친구와 이 친구를 더해서 반으로 나누면 중점의 좌표, 대칭축의 방정식이 나오겠네요. 얘랑 얘 더하면 얼마예요? 뒤에 부분 사라지죠. 그래서 2a분의 마이너스 b 더하기 마이너스 b니까 마이너스 2b예요. 그럼 마이너스 a분의 b네요. 그걸 반으로 나누면 마이너스 2a분의 b입니다. 됐나요? 근데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사실 마이너스 2a분의 b는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맞죠? 결국 이 얘기하려고 여기까지 왔어요. 일반형에서 꼭지점의 x좌표는요. 꼭지점의 x좌표는 근의 공식 앞부분입니다. 뭐라고요? 2a분의 마이너스 b예요. 그럼 조금 다르게 해석되는 이야기도 해볼까요? 그럼 보세요. 2a분의 마이너스 b를 중심으로 왼쪽으로 땡땡땡만큼 가고 오른쪽으로 땡땡땡만큼 갔죠. 그럼 2a분의 마이너스 b를 중심으로 땡땡땡만큼 뺀 거고 땡땡땡만큼 더한 거예요. 여기 있네요. 2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만큼 더했고 뺐잖아요. 그럼 사실 2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바로 이 간격이라는 겁니다. 그렇게도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럼 이 친구가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돼요. 그럼 x축과 만한 이 간격 없죠? 그죠? 그럼 2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존재하지 않는 값이 됩니다. 실제 존재하지 않는 길이가 된다고요. 루트 안에가 뭐가 나오면서 허수가 나오면서 음수가 나오면서 존재하지 않는 길이가 돼요. 그럼 우린 그럴 때 뭐라고 불렀어요? 그런 걸. 옆강의실로 가세요. 허근이라고 불렀죠. 그 내용하고도 사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 내용은 요거를 기억하시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2a분의 마이너스 b 근해 공식 앞부분이 사실은 꼭지점의 x좌표와 관련이 되어 있다. 라는 겁니다. 됐죠?
잠시만요. 여기서 출발할 거예요. 여기서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예요. 근데 그 친구가 아래로 볼록하다고 그냥 가정할게요. 아래로 볼록하다고 가정했는데 x축이에요. x축. x축과 안 만나요. 그럼 x축 식으로 표현하면 y는 0이에요. 그럼 y는 0과 이 친구를 연립할 겁니다. 연립할 거예요. 그러면 y는 0과 얘를 연립하면 대입법 써서 0은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됩니다. 됐죠? 근데 지금 얘랑 x축에 교점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교점이 없죠? 교점이 없다는 건 이 방정식에 근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맞죠? 교점 이꼴 근이었으니까요. 그럼 근이 없네요. 이걸로만 집중해보죠. 2차 방정식인데 근이 없다고요. 2차 방정식인데 근이 없다는 건 판별식 D가 0보다 어떻다는 거예요? 작다는 거죠. 그럼 사실 X축과 안 만난다라는 걸 보고 판별식 D가 0보다 작겠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요 식만 보고도요. 판별식 D가 0보다 작으면 X축과 안 만날 거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어 있고 두 점에서 만나요. 그럼 교점이 두 개니까 뭐도 두 개라는 거예요? 근도 두 개라는 거죠.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요. 한 점에서 만날 경우에는 교점이 몇 개라고요? 한 개예요. 그럼 근도 한 개네요. 2차 방정식인데 근이 하나라고요. 판별식 D가 0이란 이야기인 겁니다. 됐죠? 그래서 방정식 함수 그래프가 같다라는 게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문제 하나만 풀고요. 설명 마지막으로 하나만. 그건 뭐 안 적으셔도 돼요. 다음 시간에 할 건데 그냥 간단하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문제는 뭐냐면 146페이지, 정석 146페이지입니다. 정석 146페이지의 기본 문제 10-2번 보죠. 자, 기본 문제 10-2번 보시면 2차 함수 그래프가 다음과 같다라고 되어 있고 2차 함수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자, 여기 마이너스 1하고 여기 3입니다. 그렇고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 문제에서 요구하진 않았지만 알 수 있는 거 있네요. 꼭지점의 x좌표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하고 3의 가운데죠? 둘 다 해서 반으로 나누면 돼요. 1입니다. 됐죠? 자, 이런 상태인데 문제 fx는 1의 두근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근데 우리 지금 문제에 주어진 건 y는 fx 그림인데 fx는 1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저 그래프를 최대한 활용하려고 얘를 뭘로 생각할 거냐면 y는 fx와 y는 1의 연립이라고 생각을 하겠다고요. 이걸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다고요. fx 빼기 1은 y랑 y는 0을 연립하는 구조로 생각하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건 복잡하니까요. 그래서 이거보단 이 문제에선 이걸로 할 거예요. 그럼 y는 fx는 그려져 있죠? 이 친구예요. y는 1은 여기 1을 지나는 이렇게 생긴 친구겠네요. 그리고 그 교점이 바로 근이 된다는 겁니다. 그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대요. 그럼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예요. 됐죠? 근데 이 두 친구는 결국 여기를 중심으로 어디? 대칭축을 중심으로 좌우의 크기가 같습니다.
그럼 얘랑 얘를 더해서 반으로 나누면 1이 나온다고요. 알파 더하기 베타를 반으로 넣으면 1.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각각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얼마라는 거예요? 2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프에 대한 해석으로 풀었어요. 식으로도 풀 수 있어요. 좋은 접근은 아닌데 식으로 풀 수 있습니다. fx가 3과 마이너스 1에서 x축과 만나니까 fx는 y와 y는 0에 연립방정식의 근이 마이너스 2라고 3이라고요. 그럼 fx는 0의 근이 마이너스 1하고 3인데 fx가 2차니까 fx는 최고차의 계수 몰라요. k로 놓고 이걸 근으로 가지려면 x 플러스 1, 이걸 근으로 가지려면 x 마이너스 3을 인수로 가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fx는 전개하면 kx제곱 플러스 4kx 플러스 3k가 돼요. 그렇죠? 그럼 fx는 1의 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넘겨서 fx-1은 0의 근이 알파랑 베타고요. 그럼 fx-1은 얘에서 1만 빼면 되니까 kx제곱 플러스 4kx 플러스 3k-1은 0의 근이 알파 베타라고요. 근데 문제에서 두 분의 합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죠? 근각계수와의 관계로 마이너스 최고차의 계수분의 1차의 계수 하면 k값에 관계없이 틀렸다. 미안해요. 이게 4가 아니죠. 미안합니다.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죠. 큰일 날 뻔했어요. 마이너스 2k니까 k가 약분되면 k값에 관계없이 2라는 거죠. 근데 보세요. 이 친구랑 그래프를 해석해서 이렇게 가는 친구 중에 누가 더 직관성이 높아요? 그래프에 대한 해석이 직관성이 높죠. 물론 이게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나중엔 이렇게 풀어야 되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근데 한쪽으로만 보지 말라고요. 그래프가 그려져 있으면 그래프를 해석하는 데 힘을 쓰시는 거고 식이 나오면 식 계산하는 데 힘을 쓰시는 겁니다. 사실은 양쪽 다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됐습니까? 자, 그럼 두 번째 보세요. 두 번째. fx 플러스 2는 0의 두 근의 합하고 곱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얘는 y는 fx 플러스 2랑 y는 0에 대한 내용인 겁니다. 물론 식을 써서 싹 다 정리하셔도 돼요. 근데 이거에 좀 주목을 해볼게요. 뭐에 주목을 할 거냐면 이거요. 문제에 나와 있는 얘랑 비교했을 때 x자리에 뭘 넣나요? 저 친구랑 비교했을 때 x자리에 뭐 넣었어요? x자리에 x 플러스 2를 넣었죠. 그렇다는 이야기는 한 번 더 정리하면 x 마이너스 2예요. 그럼 x자리에 x 마이너스 2를 넣었다고요. x축을 얼만큼 평행이동하라는 이야기예요.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 그래프가 왼쪽으로 두 칸 밀리는 거예요. 왼쪽으로 두 칸 밀리면 이 마이너스 1이 하나 둘 가서 마이너스 3이 되고요. 3이 하나 둘 가서 1이 된다고요. 그러면서 모양은 똑같은 이렇게 생긴 친구가 모양 안 똑같네요. 이렇게 생긴 친구가 그려진다는 겁니다. 이 친구가 사실 뭐라고요? y는 fx 플러스 2라고요. 됐나요? 그림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림에 대한 해석을 병행해 주는 겁니다. 식으로 때려박지 말고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본다면 근도 당연히 구할 수 있겠죠. 직관적으로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근은 마이너스 3이고 하나의 근은 1이 되는 겁니다. 당연히 숫자에 넣어서도 풀 수 있어요. 숫자에 넣어서도 풀 수 있는데 그것만으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은 안 다루겠지만 나중에 여러분이 미적분까지 가면 다룰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를 f 2분의 1 x는 0 이런 식으로 봤어요. 실수배요. 평행이동이나 대칭이동에선 실수배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럼 이 실수배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야기도 나중에 미적분 원까지 되면 교육과정에는 없지만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 이야기도 나중에 그래프적인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못해요. 지금은 이 실수배에 대한 내용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프적인 해석을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실수배가 나온다면 식을 만들어서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실수배는 지금 이렇게 풀어주세요.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이야기고요. 다음 시간에 이야기 드릴 건데 먼저 하나를 좀 드리고 싶어서요. 뭐냐면 이거요. 아까 했던 건데 1차 말고 2차로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이거요. 이건 그냥 보기만 하세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얘는 인수분해가 되어 1분의 인수분해 되는 걸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요. 얘를 우리는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랑 y는 0을 연립해서 이야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걸 연립을 한다면 이거 인수분해 되는 거 여기 적어놨죠? 마이너스 1하고 5를 지나면서 아래로 볼록해요. 그리고 그 친구랑 y는 0이니까 x축과의 교점이라 여기가 근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바꿔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같은 식입니다. 그럼 y는 x제곱 마이너스 5랑 y는 4x를 연립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y는 x제곱 마이너스 5 그림은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 마이너스 5 지나고 이렇게 생겼죠. 그 다음에 y는 4x 그림은 이런 정도로 생겼죠. 근데 이 교점은 결국 얘랑 같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5라고. 됐습니까? 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구조를 어떻게 바꾸냐의 차이인 겁니다. 즉 x축만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지 않을 거라고요. 다른 친구랑도 이야기를 할 거라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그래프를 좀 더 그리고 다룰 이야기가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이걸 통해서 이런 친구도 다룰 겁니다. 그럼 이건 그래프 그리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요? K값에 따라 계속 바뀌니까요. 맞죠? 아래로 볼록한 사실하고 Y절편이 0이라는 사실 외에는 꼭지점 H가 계속 바뀌니까 그래프 그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해석해내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이걸 잠깐만요. 이렇게로 바꿉니다. 이렇게로 바꾸면 y는 x제곱 플러스 1하고 y는 kx를 연립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y는 x제곱 플러스 1은 어떻게 생겨요? 여기 0,1을 꼭지점을 하고 이렇게 생긴 층입니다. 그 다음에 y는 kx 그림은 0,0을 지나는 기울기가 정해지지 않은 직선이에요. 그럼 이렇게 되면 교점이 없겠죠? 이렇게 되면 교점이 하나예요. 교점이 하나라는 건 두 개를 연립했을 때의 식. 누구? 얘요. 이걸 판별식 D가 0이 되는 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문제를 보다 보면 두 근이 1과 4 사이에 있어야 된다라는 내용도 있어요. 근해 분리입니다. 이런 식으로 되면 요 사이에 들어가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를 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프에 대한 해석을 자유자재로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겠죠. 됐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뭐 하시면 되냐면요. 투데이 있죠? 교재에 있는 필기 다음 페이지에 보면 투데이 있습니다. 투데이 1일 거예요. 투데이 1 풀겠습니다. 옷에 다 묻었네.